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72화 YQ체 와기영을 시작합니다. 오늘 와기영을 진행하기 전에 함께할 게스트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박님 인사해주세요. 이렇게 제 소개 준비해왔는데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그 준비한 거 한번 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네. 안녕하세요, 모기인간 수박입니다. 요즘 목이 많아졌던데. 진짜 저 몰랐는데 30년 넘게 살면서 몰랐는데 모기 알러지가 있나봐요. 제가 밖에서 그 편의점 밖에서 술 먹는 것처럼 밖에서 한잔 하다가 한 2시간 있었나요? 완전 공격을 심하게 받았는데 알레르기 반응 올라오는 것처럼 심하게 빨갛게 퉁퉁 붓고 어이구. 다리에 다 뜯겨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미국님이 다 봤어요. 미국님 안 물리셨어요? 저만 다 물렸어요. 네, 다행히 옆에 있어서 저쪽으로 갔나 봐요. 약간 인간 홈키파네. 너무하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 그 태풍이 지나고 나서 모기가 많아졌더라고요. 저도 뭐 한 몇 방 물렸어요. 예, 밤에 잠도 설치고. 좋아하는 피가 있다니까요, 모기가.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수박님의 피입니다. 다음은 근데 알아서 들어가는 거야? 네,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목이 일관성이 없어. 자기 맘대로네요. 연주를 줬습니다. 언제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어. 가만히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송치미라고 불리우는 인천 부평에서 온 송지현입니다. 저는 갑자기 대본을 드시길래 뭔가 다른 소개가 있나 기대를. 그런 거 없어요. 대본 왜 드신 거예요? 그냥 방송 시작했으니까 드셨나 보죠. 오늘 와기영에서 다룰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영화인 브레이킹 바운더리입니다. 이 영화는 인간이 초래한 생태계 파괴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위험 한계선을 벗어나고 있다는 걸 수치와 그래프를 통해 잘 나타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루하죠. 작품에서 기후과학자인 요한 록스트램과 그의 동료들이 알아낸 지구를 지탱하는 9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빙하량, 두 번째는 산림의 양, 세 번째는 생물 다양성, 네 번째는 담수량, 다섯 번째는 인과 질소의 양, 여섯 번째는 바다 산성화, 일곱 번째는 식물질, 즉 인고용 물질의 배출량, 여덟 번째는 공기오염, 아홉 번째는 오존층입니다. 이 9가지 중에 하나라도 위험 한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요소들이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인류와 지구는 좆되니까 그걸 막자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과학이 이렇게 얘기하고 경고하면 정치는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1시간짜리 영화인데요. 한 5번에 나눠서 본 것 같고요. 알아서 그냥 끊어서 보셨네요. 네, 힘들게 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환경보호라는 것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좀 회피하고 있어서 약간 현실 부정 중이라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편하게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 좀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데 환경보다는 좀 내 몸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분리수거할 때도 배달 음식 먹고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뭐 대충 씻는다는 등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막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 내용까지 다큐니까 앉아서 보자니까 아주 몸이 쑤셨어요. 그리고 다 보고 난 후 저의 결론은 내가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가 차원, 세계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저번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아리백을 잘 몰라 논란이 되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자꾸 이철이 하세요. 오늘 방송 저항 셀 것 같은데. 편집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저항 안 할 것 같긴 한데. 누가 자꾸 원전 만들자고 해서 시대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자.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리액션하면 되는 거지? 예. 안 그러면 내가 또 말치면 많아지니까 빨리 해, 수박이요. 일단 저는 내용이 좀 무섭긴 했지만 그 영상에서 보여주는 제가 모르는 지구의 모습들이 경이롭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어쨌든 미곰님이랑 같이 영상을 되게 오랫동안 봤는데 아무래도 그 보는 거 자체는 되게 신기하고 사실 미래가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당장에 나한테 놓여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 나라 얘기인 것처럼 전 봤습니다.
저는 일단 어제 봤는데요. 반밖에 못 보긴 했는데 이유는 일단 화면을 보면 일단 되게 요한이라는 분이 목소리가 좋게 잘 얘기하시고 그 다른 그 연세 드신 분 그분이 되게 겁주던 얘기를 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한쪽 눈도 약간 푹 맞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제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그 일단 목소리는 잘 안 들리고 자막을 봐야 되죠. 근데 이 화면이 이 정도면 약간 무슨 소리를 들으면 ASMR 같은 느낌 있지. 잔잔. 공감. 막 이렇게 넓은 하늘에 새가 막 날고 있고 막 큰 밀밭에 밀을 막 밀고 있고 빙하가 막 있고 뭐 이러니까 그냥 제가 약간 집에서 크롬캐스트 쓰거든요. 그 배경화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마음에 평안이 오네. 그거 잤어요 저는. 중간에 자다가 잠깐 깼거든. 자극적인 영상이나 사운드가 없죠.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좀 졸리긴 했지만 일단 그 열심히 영상이 왜 그러냐면 이거 설명하는 노인네 있잖아요. 노인네요.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 넷플릭스에 되게 유명한 자연 다큐였어요. 우리의 지구라고. 그거 하는 팀이 아마 작업을 해서 원래 그런 자연 다큐들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잔잔해지고. 네.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처음 시작할 때 공포라고 떠가지고 약간 뭐 스펙타클한가 생각했는데 화면이 참 예뻐. 위기가 없어요. 위기가. 그래서 보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진짜 옛날 사람으로서 진짜 오존층 막 엄청 겁줄 옛날에 때 그랬죠. 세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저는 약간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지금도 뭐 미국님 잠깐 얘기해줬지만 분리수거를 약간 또라이 정도로 정확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집에서 같이 사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배달 음식이나 스티로폼도 다 설거지해서 내놓는 사람인데 그럼 또 누가 그러죠?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맞아요. 잘못된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퐁퐁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정보고요. 그리고 뭐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그 싱크대에서 갈아버리는 거 너무 편한 거 아는데 이게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설치를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뭐해? 사람들은 다 내가 이상하다는데 다 저보고 유난 떨지 말아라. 어차피 다 모아서 가져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전 얘기하죠. 정책적으로 바뀔 거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위해서 돈 쓰고 힘쓰면 한 번에 바뀌지만 개개인이 하는 거는 되게 오랜 시간 우리가 문화로 바꾸는 거니까 바꿔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 집에 동생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3명이 살았는데 2대1로 공격받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중입니다. 네.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만큼 그 분리수거를 잘하는 나라가 없어. 이게 이미 문화가 잘 정착이 됐는데 제가 호주에 살다 왔잖아요. 거기 뭐 그게 없어요. 그냥 통 있으면은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다 쳐놓고 버리면 알아서 들고 가요. 왜냐면 걔네는 사막이 있으니까 걷다 다 그냥 매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문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미국 내에서는 뉴욕이 그런데요. 뉴욕은 그냥 다 한 군데 버려고 그거를 정책적으로 돈을 쓴 거예요. 돈을 써서 분리를 하고요. 또 어디는 우리나라처럼 뭐 페트, 유리, 뭐 캔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거기는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버릴 거 아니야. 그 맞는 구멍에 넣어서. 근데 재활용률은 뉴욕이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의 분리수거를 잘하는 문화도 있지만 결국에는 개개인한테 떠밀 것도 아니고 돈을 쓰긴 써야 돼. 그러니까 뭐 제가 메모됐지만 결국에는 환경하고 경제하고 늘 부딪히는 거잖아. 늘.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려면은 돈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 유리병이나 플라스틱병 보면은 비닐을 뜯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뜯고 다 씻어서 저는 투명이랑 아닌 거랑 구별해서 버리는데 저 주택 살잖아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막 대단하시네. 코카콜라 이 거지 같은 것도 진짜 안 뜯겨요? 안 뜯겨. 그래서 이런 대기업 새끼들 이러면서 막 엄청 막 욕을 하면서 뜨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쪼아서 걔네가 환경 부담금을 훨씬 많이 물게끔 만들어야 돼 사실은. 우리가 그치, 배달의 민족에서 뭐 배달해 먹었는데 내가 가서 냄비 받아올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그걸 배달의 민족이나 그 업주한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거 생산하는 모든 데가 다 환경을 그 좀 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정부가 바뀌었죠. 그리고 미국에도 그런 염치가 없고 체면이 없는 그 트럼프가 와갖고 또 한번 뒤집었죠. 이러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엄청 퇴행한 느낌.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존층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른 위험 한계선들도
안전지대로 되돌려서 지구와 자신들을 구하고 지속 가능한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작년에 우리나라 극지연구소를 비롯한 국제공동연구팀에서 발표한 바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구름을 더 많이 만들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구도 스스로 힘을 쓰고 인간들도 힘을 같이 쓴다면 다시 안전지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구가 스스로 힘을 쓰니까 인간이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네, 지금 그런 생각하신 거 아니죠? 네. 들켰네요. 만약 그렇다면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임해 주실 것이라면서 기도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지구가 스스로 힘을 쓴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왜요? 우리 영화 옛날에 해프닝 있죠? 몰라요. 해프닝. 뭐예요? 영화 제목 틀렸나? 갑자기 사람들이 자살을 막 해요. 그냥 막 뛰어내려. 몰라요. 나 옛날 사람이구나.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처음 들어봐요. 제목이 맞나 찾아볼게요.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자살을 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건물 인부가 빌딩에서 막 떨어져 죽고요. 갑자기 버스 기사가 자기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그냥 벽을 들이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요. 근데 아무도 원인을 몰라. 그리고 갑자기 내가 괜찮다가 같이 도망을 가다가 갑자기 내가 자살을 해. 이런 식이야. 근데 나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숲으로 막 들어가서 거기서 약간 괜찮았는데 또 아니야. 봤더니 바람인가? 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일이 딱 정지가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지구가 인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정리한 거다. 그리고 정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2008년 영화네요. 옛날 사람. 근데 또 그런 비슷한 게 저기도 있잖아요. 우리 킹스맨. 거기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해갖고 여기는 바이러스다. 열이 난다. 되게 설득력 있잖아.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도태시키자. 이것도 있고. 새 영화가 좋네요. 이게 지구 차원에서 자살을 시키고 킹스맨의 발렌타인은 인간이 하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타노스는 우주 차원에서 하고 그렇지. 이게 셋이 같이 하면 우리 잘 살아남겠네요. 타노스는 내가 마음이 좀 짠했지. 그리고 제3의 인류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베르베르인가? 그 사람이 쓴 건데 제목은 들어봤어요. 거기는 지구 자체가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사실 가이아를 약간 대지의 신 이렇게 따지는 건데 얘가 그러니까 지구의 혈액이 석유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꾸 피 뽑아가는 거야. 근데 인류를 그 책도 되게 재밌는데 인간을 지구가 만든 거예요. 막 집중을 해서 막 탄소랑 막 산소랑 이걸 막 해갖고 짐승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러는 이유는 지구는 방어 능력이 없는데 행성이 와서 나를 찍으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위기가 생기고 그때 자아가 생겼다 이러는데 보면 지구의 입장으로는 인간이 좋은 존재일까 나쁜 존재일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스스로가 힘을 쓰는 게 과연 지구를 위해서일까 우리를 위해서일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다 이상하게 네. 아멘. 여기 얘기한 것처럼 제가 중간에 들어가면 말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우리 지구와 우리 인간을 스스로 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 저 이걸 보면서 맞이를 꼭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괴멸하고 공멸할 수도 있구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저는 노력하지만 우리가 이 뒤에도 내용 계속 하시겠지만 어느 임계점이 넘어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을 때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그렇게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데 뭘 바래. 그치. 이런 마음. 회의적이시네, 되게. 일단 제가 자식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2040년 이렇게 보던데 그럼 지금 이제 17년 뒤잖아? 나 몇 살이지? 4, 50, 60, 70. 61? 내가? 나 아니구나. 46인데? 계산을 잘못했네. 정확히 환갑이시네요. 63, 63? 아니구나. 죽기엔 조금 이른 나이긴 하다. 네. 너무 이르죠. 좀 고통스럽게 한 10년 살다 죽겠지, 그럼? 아유. 내가 제일 낫네. 제일 행복하게 살았네, 지구에서. 제일 오래. 축하합니다. 진짜 알았어. 네. 수박님. 저는
그 지구 자체를 이제 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을 일단 유지를 해서 더 나쁜 미래를 맞이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그 요한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아까 송치민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막으로 임계점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 임계점 그런 거 배웠던 거 생각해 보니까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 그 지점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아마 이제 인간들이 이따구로 계속 살면 지구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포인트에 도달하게 만들 거고 그렇게 되면 인류가 전멸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였죠. 저는 이제 이 티핑 포인트 관련해서 그 연구자들이 지구를 지탱하고 있는 9가지 요소를 발견한 것 그거 자체가 아직은 인간의 통제할 수 있는 선 안에 지구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만 넘지 않는다면 인간들이 각각의 요소를 잘 통제해서 더 나은 미래는 아닐지라도 더 나빠지지는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인간이 이 위기를 이겨내고 지속가능한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구를 착취하고 파괴해왔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이전의 방법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보다 더 자신들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돈과 시간과 에너지 쓴다면 충분히 오존층을 회복한 것처럼 다른 요소들도 회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요한은 2030년대에 사는 우리들이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자신과 가족들 책임지기에도 버거운 우리가 굳이 먼 미래 후손들의 인생까지 책임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그 대답하기 전에 원래 요한은 존 아닌가요? 뭐. 요한이란 영어 이름이 있어서 놀랬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 스웨덴 사람이어가지고 스웨덴 사람. 그래서 뭐 요한 찰스버그 뭐 이런 이름 있잖아. 그러니까요. 왜 요한 존 아닌가? 그 영어식 이름인 거잖아. 영어식 발음, 영어식 발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당하겠어요. 미국 사대주의잖아. 저는 미래 후손들의 인생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나만 잘 살다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관광지에 가서 나는 왔다가 가는 거니까 뭐 쓰레기 버리고 지저분하게 쓰고 유적지에 낙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오는 사람들은 지저분하게 쓴 사람을 잡아서 혼내거나 책임을 물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는 것은 도덕적인 양심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연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두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공유제죠, 공유제. 네. 그러니까 내 것이면 그냥 나 혼자의 영역으로서 그냥 상관없는데 우리의 것이니까 같이 사용하고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잘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후손들까지 이제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나를 위해 지구를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 전염병이 이제 창궐을 하고 이것을 이제 통제하지 못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지구가 이제 버티지 못할 상황이 꼭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미래 후손들의 인생을 위해 지구를 지켜야 한다 이게 아니고 내 남은 삶 중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구를 지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때 뭐 자연이 더 깨끗해졌다고 사람들이 안 가서 네, 관광을 안 가니까 막 물도 엄청 맑아지고 막 하늘도 막 왜냐면 비행기가 거의 안 났잖아요. 네. 저는 일단 우리 두 분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잠깐 했고요. 보면은 이제 지금 수방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후손까지 내가 모르겠고 지금 거기서 얘기한 게 2040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온도 얘기하잖아. 제가 요거 말고 제가 다른 거를 또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앞에서 말한 9가지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기온 상승의 문제예요. 그쵸. 기온이 오르는 걸로 인해서 뭐 나무가 건조해지고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니 다시 뭐 기온이 오르고 그래서 뭐 나무가 어떻게 되고 탄소가 풀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인터스텔라 같은 데 보면은 거기 막 옥수수 재배하는 것도 막 그것마저도 힘들고 막 불이 나고 하는 걸 보잖아. 지금 제가 이제 2040년에
63세가 됐는데 네. 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 만 나이를 하사하셔갖고 제가 60이겠죠 그때? 제가 60에 한 살 어려지셨네요. 2살이지. 생일 만 그럼요. 나이, 만 만은 나이. 아직 생일이 안 지나면. 근데 그때 그 이제 힘 빠진 노인네가 이제 할머니가 돼가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인터스텔라에서 봤던 그 상황이 돼 있으면 나야말로 진짜 나라에서 주는 진짜 옥수수 먹고 살기도 힘들겠다. 왜냐면 저는 그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막 왕성한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 아닐 테고 일단 지금도 자식이 없는데 지금 낳아도 그 친구도 이제 17살일 텐데 그죠? 올해 못 나니까 16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젊지도 않고 그러니까 힘도 없고 근데 내가 그 상황 되면은 야 이거 이 정도면 하나님한테 오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사실 지켜야 되는 것도 맞고 지켜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켜봅시다. 내가 주변에 저는 이제 싱글이니까 두 분 이제 여기 계신 세 분들은 다 결혼을 하셨고 그 가족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사람도 절대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혼 생활 중에 2번 피임 못했는데 아기 생겨서 낳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담을 못하잖아. 그렇죠. 근데 저만이 일회용품 막 쓰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만 살다 갈 거거든. 나만 살고 가면 돼. 자식을 위해서 예뻐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뭐 학자금을 말은 다 필요 없어. 인터스텔라 지금 지금 지구 다 불타오르고 그러는데라고 하니까 저야말로 막 살아도 되는데 또 무신론자인데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이 사람은 죽으면 끝이래요. 없을 무래요. 왜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냐? 제가 얘기했죠. 마인드가 한 번 살고 마인드가 어차피 좋네. 없을 무가 될 건데 대충 살면 되지 않아? 나야 심판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산다고 치지만 너는 그냥 먼지가 된다며. 그럼 대충 살다 죽는 거 낫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마다 신관이 없어도 사람에게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자식이 있냐 없냐, 내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랑 관계없이 그래도 보존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도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하는 걸 좋아하게끔 프로그램돼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른 거를 좋아하게끔 프로그래밍 된 사람.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 멋져. 쓰레기를 손에 쥐고 가는 거를 더럽다라고 느껴서 이렇게 길에 버리는 사람은 깨끗한 내 손이 좋아하고 나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질서를 지키는 송지연 멋져.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지키는 부분도 좀 있어요. 우선은 둘째 치고 없으니까. 네. 자기 만족적인 측면이 크다는 거네요. 네. 다행히. 그렇죠. 아니, 그게 쓰레기 버리는 내 모습이 멋져 하면서 쓰레기 막 버리는 사람들보다는 그치.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깨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 그죠? 원래 나는 제 멋에 사는 뽕드신 사람. 줄 알았어요. 노인네 놀리는 거 아니야. 저는 먼 미래의 후손을 위해 지구를 지키는 것이 결국 넓게 봤을 때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내가 애를 낳으면 걔도 결혼해서 애를 낳을 거고 그 애가 또 애를 낳고 이렇게 세대를 이루며 내려갈 거 아닙니까? 내가 애를 안 낳거나 결혼을 안 하더라도 내 친구나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 애를 가지거나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애들 중에 또 일부가 애를 낳아서 세대를 이어나갈 거고요. 한마디로 지금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 미래에 나나 내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테니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지금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타실 건가요? 차 안 타고? 아니요, 저 전기차 탈 거예요. 저도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요. 대중교통 타면 좋은데 너무 제가 가는 현장들이 대중교통 안 닿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쵸, 어쩔 수 그쵸.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는 뭐 자가용이 더 편하잖아요. 네. 저는 늙어서 좀 힘들어요 이제. 맞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지구의 위험 한계선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에 만족해서 막 흥청망청 사는 것은 싸구려 구원으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 값진 구원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 이후에 행함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이야 부수적인 거고 결국 행함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을 행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행해야겠죠.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 돕고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잘 보존시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지구의 위험한 개선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하는 그냥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제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환경을 파괴를 했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문명들을 우리는 이제 편하게 누리고 있지만 과연 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좋구나라고 말씀을 하실지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지구를 변하게 하기 전에 지구의 위험한 개선을 지금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자연을 책임감 있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때 이제 전에 친하던 저희 담당 목사님 지금 세종시에 개척하셨는데 잘 계시죠? 일단 그분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되게 많은 세상적인 이슈를 갖고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가 최고가 이제 동성애 반대 집회를 부평역 광장에 오고 뭐 이래서 우리 교회가 크니까 인원을 동원하고 뭐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나는 거기에 동원되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도 우리 교회 부목사로서 인원 동원에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서 머리수는 채워줄 수 있다. 의리로. 네, 그러지 말라고, 나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막 옛날에는 빨갱이를 잡았어야 됐고 교회가 그때는 이제 동성애 이런 하늘에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막 이럴 때 얘기하면 섭리를 거스르는. 그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크리스찬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크리스찬이야말로 지금 환경 보호, 환경 보존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이아 대지의 여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분명히 창세기 얘기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여기 다스려는 막 무릎 꿇어 바깥 와 이런 다스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고 천국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천국.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지연이 너 일로 와 무릎 꿇어 이러고 상 들고 와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다스리는 것도 사랑하는 거야. 얘를 잘 크게끔 얘가 잘 자라고 행복하게끔 동물이든 강아지든 고양이든 바퀴벌레 조금 마음 어려워요. 모기 조금 마음 어렵긴 한데 왜 만들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잠깐 했지만 근데 그 자연도 나무고 빙하고 이런 모든 것들 자체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얘들아 잘 사랑해줘 라고 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존재와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우리야말로 이런 거 진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동성애 반대할 때가 아니구나. 물론 반대도 안 했지만 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인간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또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동성애 그렇죠. 때려잡는 거는 되게 멋진 일 같지만 그렇죠. 환경 이런 거 얘기하면 또 구리잖아요. 기업과 싸워야 되잖아. 기업의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기업이죠. 우리가 계속 기업을 쪼아야지 거기서 환경세를 더 내든 아니면 그쪽으로 무리하게, 그러니까 또 무리가 되겠지만 개발을 더 해서 더 좋은 그런 플라스틱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좀 더 불편함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미 편리하게 쓴 거를 다시 되돌려서 양재기 들고 가서 진짜 김치찌개 사올 수는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면 또 약간 음모론에 빠진 거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그래서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아 나야말로 환경을 더 보호하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분리수거 더 열심히 해요. 저도 그 송치미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요.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지구와 다른 생물들을 그분이 만드신 대로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가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문명을 번성시키는 게 인간의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예수님이지만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려면 물리적인 반석인 지구가 온전하게 잘 버텨줘야 가능한 거니까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지구를 지키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명분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자초한 걸까요? 저는 전적인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지. 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뭐 하나님께서 뭐 계획하시고 이런 뜻은 아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과거에 저희 빙하기가 왔었잖아요. 네, 지구에. 근데 이유를 뭐 추측만 하고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어쩌면 빙하기가 왔던 이유가 지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 빙하기가 온다면 해결이잖아요, 다. 온도 상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도 죽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설국열차 되는 거죠. 네. 지구가 살려고 그런 것처럼 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후속 조치로 하나님께서 뭐 또 갑자기 뭐 빙하 내려가지고 둘리 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귀엽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그 이야기 나왔던 건데 여기에서 준비를 했어요. 인간이 제일 문제고 마블의 타노스와 킹스맨의 발렌타인의 재평가가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네. 저도 사실 하나님의 뜻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어쨌든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이 인간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인간들이 이제 문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 이제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 그죠? 문제 인식을 했으니 해결도 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일찍 가면 되죠, 뭐. 저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동물의 왕국 보면 막 치타, 사자 막 이런 뭐 호랑이 없지 거기에. 걔네들이 막 눈도 막 똘망똘망한 막 걔네들 초식 동물애들 잡아먹는 걸 보고 그때 네. 막 먹다 먹고 그럴 때 막 너무 미운 거야, 걔네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막 하나님 원망도 했어요, 그 어린 마음에. 걔네가 불쌍해서. 그리고 이제 좀 더 컸어요. 제가 주택에 계속 살잖아요. 네. 혹시 여러분은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어렸을 때 네. 저도 본 적 있어요. 그 바퀴벌레는 보통 남성 엄지손가락만 하고요. 진짜요. 날아다니는데 빠르지 않습니다. 주먹만 한 줄 알았어요. 펄럭 나를 향해 날아와요. 근데 그때 느낀 감정? 도대체 하나님은 왜 바퀴벌레 만든 거야? 왜 저런 걸 만든 거야?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또 수방이 모기 많이 물렸잖아. 모기를 왜 만들었을까? 모기는 없어지면 뭐 자연 생태계가 뭐 파괴된다고 듣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리고 요거 보면서도 펭귄은 저렇게 추운데, 그리고 막 우리 북극곰 헤엄쳐 가잖아. 저기 멀리 있는 조그만 얼음 덩어리를 저렇게 하나님은 왜 쟤네를 저기에 살게 만들었을까? 근데 사실은 저는 하나님은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오두막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었어요. 예. 거기 보면 막 거기였던 것 같아요. 엉겅퀴가 있는 어디를 막 가고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이런 식의 마음을 얘기를 할 때 엉겅퀴가 나쁘다라고 된 게 인간의 잘못, 쉽게 하면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바퀴벌레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퀴벌레는 악하니까 사탄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사탄은 어느 하나 만들 수 없는 존재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문명 가운데 뭐 열심히 키웠고, 그리고 걔를 더럽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모기도 그쵸? 그런 거고, 펭귄이 거기 살고 북극곰이 거기 살아야 되는 이유도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편의적으로 인간의 지각으로 보고 아 이건 나쁘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는 당연히 하나님 위험에 처한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이런 인간 새끼들 정신 좀 차려봐 이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건 인간이 100% 잘못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뭐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있는 꽃도 입히신다. 하나님은 그 존재들도 생물들도 식물과 동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인간 이런 이것들, 저는 빌죠. 모세가 빌었던 것처럼 하나님
잘못했어. 조금만 지금 때리시면 안 돼요. 나 죽은 다음에. 나 온전히 천국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지구를 멸망시키든지 말든지. 아, 저는 그런 생각. 하나님, 저는 한 방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할 테니까 저 죽은 다음에 제발. 전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가고 싶어요. 기독교인 대화인가요? 그럼요.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네. 인간이 자초했다고요. 네. 저도 이 세 분과 의견이 동일한데요. 인간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으로 인해 자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렇게 인간을 만든 하나님한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뭐라고요? 물을 수는 있겠는데 퇴퇴퇴 하나님 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결권과 이를 통한 구원을 위해 인간에게 넣어둔 자유의지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죄나 악처럼 말이죠. 이제부터라도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을 거슬러가지고 더 길고 이타적인 선택들을 내려서 인간이 지구와 스스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지구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뭐 2040년 그때 혹시 저희를 뭐 다른 행성으로나 다른 뭐 메타버스로나 아니야 메타버스에 다른 지구를 더 사랑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그냥 싹 밀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메타버스가 아니야. 그 뭐였죠? 멀티버스. 죄송합니다. 비슷했어. 다 알아들었어 우리. 약간 요한부터. 아니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데 이게 뭐 나중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그 영화 같은 그런 재난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터스텔라에서도 거기 보면 쿠퍼 딸이 다른 행성으로 머피가 다른 행성으로 가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 영화도 본 거 약간 무슨 커밍아웃 느낌인데 그 지구 자체에 발사체 달아갖고 지구의 추진력 따라서 날아가는 중국 영화 있어. 뭐예요? 그러니까 우주선 약발았네. 우주선 뒤에 우리 그 나가는 불꽃 나가는 거 있잖아. 그게 지구 적도를 기준으로 반대에 박혀 있어. 그래서 지구가 가요. 태양하고 멀어지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려고. 그랬어. 그런 식으로 해도 사실 인간 자체가 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 가운데 또 우주의 어딘가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살아생전 겪고 싶지 않아요. 살아생전 겪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더운 거 그렇죠.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저 어렸을 때 진짜 이렇게 안 더웠거든. 나 정말 옛날 사람인데 뉴스 들으면 뭐 32점 몇 도입니다. 너무 더워. 저희 학교에 선풍기 2대 3대밖에 없었어요. 에어컨이 무슨 소리야. 근데 지금은 32도면 시원한 거야 한여름에. 그렇죠. 40도 찍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지구 온도는 1.5도밖에 안 올랐지만 결국 우리가 에어컨 써서 실외기 돌아가고 그리고 자동차 옛날보다는 자동차 훨씬 많았잖아요. 자동차 배기가스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열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시가 더 덥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이용하고 빨리 죽어야지.